안녕하세요. 김광산의 띵쿠TV 김광산 변호사입니다. 이제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제 그런데 이재명 후보의 지지도는 굉장히 잘 나오고 있는데 김문수 후보의 지지도가 물론 여론조사마다 차이가 있죠. 어떤 건 좀 잘 나온 것도 있고 어떤 건 차이가 굉장히 벌어진 것도 있어요. 근데 평균을 내보면 일단은 뭐 아직도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 사이의 간격은 굉장히 크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여론조사 하나 소개해 드릴 것은 일단 조원 CNI가 스트레이트 뉴스 의뢰로 지난 19일, 17일에서 이제 19일 사이에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여론조사는 상당히 이제 김문수 후보가 상승을 한 여론조사예요. 그래서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하고 어떤 여론조사 지지도가 한 10%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는 것들이 해요. 근데 또 다른 여론조사를 보면 또 차이가 또 많이 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경우에 따라서 뭐 15%, 6%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조사 자체는 지금 제가 소개하는 조사 자체는 김문수 후보에는 좀 그래도 잘 나온 지지도다. 왜냐하면 38.5%이기 때문에 1.5%만 있으면 이제 40%. 제가 수없이 많이 얘기한 것이 보수가 단일 대우로 통합이 되고 그러면서 김문수 후보가 이제 40%를 넘어가고 또 이재명 후보는 이제 50%가 넘기 때문에 50%에서 더 갈 수는 없거든요. 51, 2%에서. 그래서 더 떨어질 수밖에 없어서 그러면 이재명이 떨어지고 김문수 후보가 올라가고 그러면 이제 중간에서 이제 골든 크로스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 시간이 좀 없어요. 시간이 너무 없고 지금 현재 어떤 국민의힘 내부랄지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사실 이렇게 완전 통합이 된 그런 모습은 이제 별로 보이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보고요. 또 무엇보다도 또 이 판을 좀 흔드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론조사를 소개하고요. 그다음에 한동훈 후보가 또 일단 뭐 유세를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김계리랄지 뭐 김계리 변호사 이런 사람들이 국민의힘에 들어왔을 때 대선에 미칠 영향 이런 것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본격적인 본 영상을 시청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을 드립니다. 일단 뭐 제가 아까 말씀드린 여론조사는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의 지지율이 이제 7.7% 오른 38.5%, 1.5%만 오르면 이제 40%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이준석 후보가 7.7%입니다. 그런데 그 이재명 후보가 이제 수도권, 충청, 호남에서 지금 김 후보를 굉장히 앞서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좀 우려되는 측면이 뭐냐면 부산, 울산, 경남 PK라고 하잖아요. 거기에서도 별 이재명 후보하고 김문수 후보 차이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보니까 이재명 후보가 PK에서는 42.4%고 그 다음에 김문수 후보가 43.0%. 적어도 PK 지역에서는 김문수 후보가 지금 압도적으로 이겨야지 이 대선이 해볼 만하거든요. 그런데도 이제 압도적으로 이기고 있지 못하다. 그래서 이제 PK 향방이 좀 주목이 되고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 그렇게 뭐 신뢰를 보내고 있지 않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 보수 진영의 텃밭이 대구잖아요. TK인데 여기에 무려 이재명 후보 지지율이 39.9%, 그러니까 40% 가까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김 후보 지지율이 47.5밖에 안 나와요. 그럼 결과적으로 한 7, 8% 차이밖에 안 나요. 이건 보수진의 텃밭이기 때문에 적어도 김문수 후보가 여기에서 70, 75%를 가져가야 하거든요. 그러면 이번 대선 시에 이길 수 있는데 지금 TK가 됐건 PK가 됐건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 점수를 주고 있지 않다. 이게 과연 2주 안에 이게 어느 정도 변동할 수 있느냐, 이제 그게 문제인 거고. 지금 일단 상당히 많은 응답자의 57.9%가 이번 대선이 정권 교체 성격을 갖는다고 했어요. 그리고 정권 연장을 해야 한다는 것은 이제 33.6%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대선에는 불리한 그런 여론조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수없이 이제 김문수 후보하고 이준석 후보의 단일화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는데 공감하지 않는다가 훨씬 높았어요.
그러니까 단일화에서 공감하지 않는다가 한 60%, 59.3%니까 한 60% 가까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렇다, 후보 단일화가 필요하다, 공감하다는 36.1%밖에 안 나왔기 때문에 단일화를 한다고 해서 과연 시너지 효과가 있느냐 이런 문제가 있고, 물론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72.1%가 단일화에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또 개혁신당 지지층의 75.8%가 부정적이에요. 그러면 단일화를 하게 되면 이준수 후보를 지지하는 75.8%가 김문수 후보에 오지 않는다. 그러면 오히려 이제 단일화를 했을 때 역효과가 날 수 있는 거죠. 오히려 김문수 후보에 가지 않고 이준수 후보를 지지하는 75.8%가 민주당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오히려 단일화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참 일단은 어려운 국면이다 이렇게 봐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도 국민의힘 내부는 국민의힘 지지층은 통합이 안 됐다고 얘기했잖아요. 제 댓글도 많이 보실 거예요. 선거 하지 않겠다는 사람도 많고 또 김문수 후보를 찍지 않겠다는 사람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을 이런 분들을 어떻게 김문수 후보를 찍도록 만들 것인가, 그게 과제인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일부가 제가 볼 때는 윤 전 대통령이 탈당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절연은 됐다고 보지만 이제 정광훈이랄지 이제 자유통일당과의 어떤 관계랄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지금 애매한 상황에서 선거를 치르고 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유권자들은 굉장히 의심의 눈치로 쳐다보고 있고, 또 하나 저는 그 김문수 후보의 비서실장이 김재원 전 의원이잖아요. 이분은 상당히 극우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이 나와가지고 이 얘기를 하면 할수록 표는 떨어진다는 거고, 더군다나 김계리 변호사 같은 사람을 갖다가 김재원 비서실장이 김문수 후보 비서실장이죠. 입당을 거부할 이유가 없다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도대체 이렇게 표를 어떻게 모으는지, 어떻게 이제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는 사람이 이제 김문수 후보 측에 포진하고 있지 않는가. 과감하게 친윤과 관련된 사람들이었지, 비상계엄을 탄핵에 반대했던 그런 사람들은 적어도 이번 선거에서는 좀 멀리할 필요가 있는데 그러지 않고 있어서 굉장히 우려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뭐 이재명 후보보다는 국민의 후보가 당연히 당선되는 것이 위험한 세상을 이제 막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우려를 좀 표합니다. 그래서 일단 뭐 한동훈 후보가 부산을 찾아가서 김문수 후보에 대한 개별 지원 유세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지원 유세에 나오지 않으려고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나라가 망하는 것을 두고 볼 수 없어서 유세에 나왔다 이런 얘기를 하고, 더군다나 김 후보가 가지 않는 곳에 이제 본인이 이걸 메꾸겠다 이제 그런 취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시너지 효과를 내서 이재명의 위험한 세상을 막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는 지지 표명으로 봐야도 되냐 이런 질문에는 여기에 대한 직답을 피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냥 단순히 위험한 세상을 막을 방법은 김문수 후보밖에 없다 이런 정도도 애둘러서 대답을 하는 그런 경우가 됐기 때문에 선거에는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 모르겠어요. 별로 그렇게 미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리고 일단 뭐 지지율을 반전시킬 수 있는 선거 전략을 물어보니까 계엄과 탄핵에 대해서 과감한 입장을 좀 밝히라고 얘기했고, 윤 전 대통령 부부와 선제적으로 결연해라. 또 자통당 극우 유튜버들과 선을 긋는 모습을 보여라. 그러면서 국민을 설득해야 한다. 이런 말을 했어요. 저는 이거에는 완전히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윤 대통령의 탈당 이후에는 지금 보호진가 없죠. 그러면 국민들이 믿을 수 있겠어요? 전혀 믿을 수 없죠. 그래서 보수의 결합도 통합도 중요하지만 김문수 후보와 김문수 측근들의 어떤 변화된 모습 이런 것들이 제일 더 중요한데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어서 굉장히 우려를 표합니다. 향후 이제 여론조사는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뭔가 특별한 이벤트,
특별하게 감동하는 그런 것이 없으면 여론조사는 아마 여기서 붙박이처럼 고정될 가능성이 크다. 굉장히 안타까운 측면이 많이 있어요. 이제 저희들 눈에는 보이는데 어떻게 대선을 가야 하고 어떻게 캠프를 꾸려야 하고 그런 것들이 눈에 보이는데 아마 내부에 있는 사람들은 저는 보이지 않고 기존에 해왔던 그대로 방식으로 선거운동 하려고 하고 자신들 생각이 옳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김계리 변호사랄지 그다음에 약간 윤 전 대통령에게 너무나 친윤적이었고 우호적이었던 사람들까지도 다 당에 흡수를 한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다 도망가죠. 보수도 다 도망가고 무당층도 도망갈 가능성이 커요. 단지 김문수 후보를 지지한 사람들만 남아서 이 선거를 치를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뼈를 깎는 쇄신이 필요하는데 그것이 보이지 않아서 굉장히 안타까운 측면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은 약간 좀 뭐라 그럴까 솔직한 말씀을 좀 드렸고 그 다음에 뭔가 쓴소리를 좀 많이 했어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주시고 이런 쓴소리에 약이 돼야 하는데 약이 될 가능성이 많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일단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